실력 좋은 촬영 감독들은 어떤 카메라를 손에 쥐어주더라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죠. 소니, 레드, 아리 등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훌륭한 스토리하고 라이팅 아래서 멋진 영상들 잘 만들어내십니다. 아리가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게나 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긴 하죠. 또 가격도 좀 많이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소니라는 브랜드가 자기에게는 최고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가 최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고요. 분명히 불편한 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내면서까지 쓰게 만드는 그런 흑마법 같은 게 있는 카메라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AF를 자주 쓰지 않고 편집과 보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의 픽시스라는 카메라가 완벽한 카메라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하면서 발견한 다양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면서 카메라를 선택하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픽시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박스 형태인 점,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 액세서리를 바디에 바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디에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그리고 옆에 사이드 플레이트를 교체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리그 구성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굳이 비싼 케이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스몰리그의 치즈 플레이트 그리고 정품 사이드 플레이트 정도만 픽시스를 위해서 구매해서 설치를 해 두었고요. 나머지들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사용한 건데, 이렇게 이제 리그 구성을 하면 굳이 픽시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카메라에도 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사실 카메라 바디가 늘어날수록 그동안 케이지를 그에 맞게 계속해서 구매를 했어야 됐던지라 이것도 은근히 부담이 됐었는데, 바디에 이렇게 리깅을 바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리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운팅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탑 핸들하고 사이드 핸들 모두 부착을 해 두었는데 촬영 환경에 따라서 탑이 편할 때도 혹은 사이드가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두 개를 설치를 해 두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그 빌딩을 좀 해볼게요. MC21 어댑터 활용해서 주로 EF 마운트 렌즈들 사용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FD 렌즈에 관심이 생겨서 FD2L 렌즈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탑 플레이트 이렇게 달아주고 위에 핸들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바로 핸들이 달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나토 레일 작은 거 하나 미리 달아주고 위에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 홀더를 달아주고 블랙매직 디자인의 비디오 어시스트 7인치 달아줍니다. 블랙매직 PC스는 비디오 아웃을 SDI 포트로 하다 보니까 케이블 연결도 해줘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 앞단에 뷰파인더 포트가 있어요. 형태가 타입C죠. 그러면 HDMI 2C로 케이블 연결이 될 것 같죠? 네, 됩니다. 그래서 뷰파인더 포트로 비디오 뽑아낼 수 있습니다. 화면 뷰잉 앵글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 레벨에 맞춰서 봐야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쉽습니다. 아래 로드 달 수 있도록 플레이트 설치해주고 로드 넣고 뒤에 V마운트 플레이트 달아서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 현재 모니터와 카메라 둘 다 D탭으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배터리들은 D탭 포트가 한 개인지라서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넣어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SDI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SDI 연결할 때 중요한 포인트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마지막에 꼽아주고 가장 먼저 뺀다입니다. 전원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SDI 케이블 연결해주고 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SDI 포트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도 달렸던 점이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레드 코모도 X처럼 뒤에 V마운트를 그대로 그냥 넣을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BPU 배터리 같은 게 용량 큰 거를 넣으면 뒤로 길쭉하게 쭉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 균형도 망가질 수 있고, BPU 배터리가 35나 30짜리 이런 거 달면 1시간도 안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V마운트를 달아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장 핸디가 없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렌즈 앞에 이제 VND 달아주거나 맷박스 설치해서 ND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ND 글라스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정품으로 구매한 사이드 플레이트의 빌드 퀄리티는 훌륭한 편입니다. 색감 매치도 잘 되는 편이고요. 이 카메라를 선택한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B로우 12비트 논리니어 포맷을
내장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BMPCC 6K 프로도 현재까지도 잘 사용 중에 있고요. 12비트까지 담아내는 삐로우 코덱은 컬러 정보가 10비트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12비트 카메라로 촬영한 샘플들이 훨씬 더 색이 두껍고 밀도감도 느껴지고 좀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10비트에 이제 크로마 서브 샘플링 하는 거 보면 루마 정보는 그대로 담기는 반면에 컬러 정보는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담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에 반해 12비트의 삐로우는 정보를 그대로 담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밀도 있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화벨 수정도 비슷합니다. 10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못 촬영하면 물론 촬영 잘 해야겠지만 원하는 수준으로 복구가 불가능하죠. 그에 반해서 삐로우는 원하는 수준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저런 리뷰들이 있어요. 소니 FX3, FX6랑 아니면 뭐 픽시스랑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냥 촬영해놓고 원본만 비교하면 사실 두 개가 어떤 카메라로 촬영했는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 보정을 하는 순간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것들, 그러니까 10비트 카메라로 촬영한 것들은 제약이 좀 많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촬영할 때 문제가 있으면 후보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로우 포맷들은 후보정에서 좀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12비트 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듀얼 베이스 ISO라서 ISO는 400 그리고 3200입니다. 400일 때는 꽤 깔끔하게 노이즈 적게 해서 담아내고요. 3200일 때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당 카메라 내부에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정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이즈를 잡아줘야 이제 깔끔한 이미지 얻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구매하면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마시고요. 카메라 구매하시면 뭐 있으시면 파셔도 상관없는데 팔지 마시고 반드시 다빈치 리졸브 한번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너무 어려우시거나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링크 이렇게 걸어 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포맷과 6K 해상도도 편집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3대2 풀프레임 센서 또한 리프레임하거나 다양한 포맷으로 딜리버하기에 좋은 비율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13스탑 정도인데 모 제조사에선 인공적으로 DR을 고무장갑 늘리듯이 늘려서 광고는 14, 15스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카메라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에 반해서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들은 꽤 정직한 스탑의 DR 수치를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삐로우 촬영 시 하이라이트 리커버리 기능들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 기능은 날아간 부분을 복구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디코딩 매트릭스 방식에서는 클리핑이 되는 부분의 센서 데이터를 추가로 표현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 클리핑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가 가능해서 뭐 뻥 뚫린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덜 받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롤링 셔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슬픈 수준에 속하고요. 오픈 게이트에서는 25ms이고요. DCI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18 정도로. 자이로 데이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빠른 게 무조건 좋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헬드 촬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좀 볼게요. 12비트 로우 포맷을 내장으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중에 이만큼 가격이 합리적인 카메라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이전작들은 이제 바디가 좋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플라스틱이고 외형도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구매를 꺼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외부 디자인도 메탈의 박스 디자인이라서 리깅도 쉽고 또 재밌기도 하고요. 조금 슬픈 게 이제 환율이 최근 박살나면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원래는 400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다른 카메라들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네마 카메라인 점을 고려해서 해당 카메라의 비교를 FX3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FX6나 혹은 레드 코모도 이런 라인들하고 비교를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